지난 이야기. 이 세상 최고의 불량품 멸니리를 되찾은 토르. 그는 거인들과 힘겨루기를 하고자 똑똑하고 힘센 거인들이 있다는 우트가르드로 로키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인간들의 세상인 미드가르드를 통해 요tun헤임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가난한 농부 가족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 TRP가 신들 몰래 밑장 빼기를 해버립니다. 이를 눈치챈 토르는 농부 가족을 살려주는 대신 농부의 아들 TRP와 딸 로스크바를 하인으로 데려가 같이 모험을 떠나죠. 그렇게 요tun헤임에 도착한 토르 일행은 어마무시한 초거대 거인 스크리미르를 만나게 되었고, 스크리미르와 음식을 공유하며 함께 여행을 떠났죠. 그렇게 그날 밤, 자러 가버린 스크리미르를 뒤로한 채 저녁을 먹으려던 토르 일행은 음식 보따리를 열지 못해 낑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스크리미르가 뭔 짓거리를 했다 생각한 토르는 자고 있는 스크리미르의 뚝배기를 힘껏 내리치는데, 스크리미르는 보란듯이 토르를 쳐다보며 나뭇잎이 떨어졌나? 오, 토르씨,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이에 당황한 토르는 이제 자려고요. 아니 자려고 라고 말하곤 자리에 누워버렸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스크리미르의 코골이 때문에 잠에서 깬 토르는 다시금 멸니리를 집어들곤 스크리미르의 뚝배기를 내리칩니다. 이번엔 뇌까지 쑤셔박았음을 느낀 토르는 희미하게 웃음까지 지었죠. 그런데 당연히 죽었어야 할 스크리미르가 서서히 일어나 이런, 도토리였나? 토르씨도 도토리 때문에 깬 건가요? 라며 오히려 토르의 안부를 묻고 있었죠. 이에 토르는 그러게 도토리가 자꾸 떨어지네? 아직 한밤중이니까 어서 자자고 라며 다시금 누웠습니다. 비록 불량품이긴 하나 최고의 난쟁이인 에이트리 형제가 만들어준 멸니르. 지금껏 멸니르를 내리쳐 살아남은 거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르는 자신의 화를 떠나 훗날 아스가르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크리미르를 꼭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동이 트기 전 스크리미르가 자고 있음을 파악한 토르는 멸니르를 온 힘을 다해 스크리미르의 관자놀이에 꽂아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내리쳐 꽂아 넣었는지 이번에는 손잡이마저 뇌까지 다 하이파이브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스크리미르가 일어나 잠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요. 간밤엔 잘 주무셨나요? 라며 아침 인사를 했죠. 친절한 미친 거인. 토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얼마나 뛰었을까? 스크리미르는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우트가르드의 성체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그곳 거인들에 비하면 전 난쟁이 수준이고 당신은 풋내기이니 괜히 나서서 비웃음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죠. 눈앞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토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이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트가르드의 성체로 들어간 토르 일행은 수많은 거인들과 성의 주인 로키를 만납니다. 참고로 우트가르드 성의 주인 이름도 로키인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로키와 비교하고자 우트가르드 로키라고 부르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수많은 거인들 중 그 누구도 토르 일행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벌레 보듯이 무시했죠. 이에 토르는 난 오딘의 아들이자 천둥의 신 토르다. 그대들을 만나기 위해 아스가르드에서 왔다. 라며 쩌렁쩌렁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우트가르드 로키가 모기 소리로 누가 외치길래 무시했더니 당신이 토르였군요. 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여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만 있을 수 있는 곳.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무슨 능력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러자 갑자기 로키가 나는 그 누구보다 빨리 먹는 재주가 있는데 어떻게 한판 해보실? 이라고 말했죠. 이에 우트가르드 로키는 이봐 로키, 여기 있는 이자와 한판 붙어보는 게 어떤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게임 시작. 주변에 있던 거인들은 로키와 로기 앞에 산더미만큼 고기를 쌓았고 로키와 로기는 정신없이 고기를 흡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고기를 먹은 로키의 탁자 위에는 산더미만큼 쌓인 뼈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자신의 승리를 점치며 의자에서 일어난 로키의 눈앞에 뼈는 물론 탁자까지 먹어버린 로기의 모습이 있었죠. 로키, 패배. 이에 우트가르드 로키는 TRP를 보며 그럼 이 청년은 무슨 재주가 있지? 라고 물었고 TRP는 저는 살면서 달리기로 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죠.
그러자 우트가르드 로키는 훅이라는 거인을 불러 경주를 시킵니다. 그렇게 게임 시작! 출발 휘슬에 맞춰 TRP와 훅이는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나머지 그들의 달리는 보이지 않았고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TRP가 반환점을 돌고 골인 지점으로 향하려던 순간 TRP는 이미 골인 지점에 도착해 있는 훅이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TRP 패배. 이에 우트가르드 로키를 포함한 수많은 거인들은 토르 일행을 보며 비웃기 시작했고 우트가르드 로키는 가까스로 웃음을 참고는 이보게 토르, 이제 슬슬 자기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했죠. 그러자 토르는 난 9세계에서 그 누구보다 술을 잘 마시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우트가르드 로키는 너무나 평범한 술잔을 건네주며 한 모금에 다 마시는 거인은 손에 꼽지만 그 술잔은 거인 모두가 3모금 안에 마시는 술잔이요. 당신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라고 말했죠. 비록 거인들의 술잔이라 한눈에 쥐긴 어렸지만 애초에 술의 단위가 항아리인 토르에겐 정말 별것도 아닌 양이었죠. 이에 토르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란듯이 원샷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셔도 잔은 가벼워질 생각이 없었고 마치 잔에서 술을 만들어내는 것 마냥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토르는 원샷을 포기한 채 잠시 잔을 내려놓았죠. 그러자 우트가르드 로키가 꽤 마시긴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군요 라며 조롱했고 이에 열받은 토르는 다시 잔을 들어올려 미친듯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숨이 막혀 다시 잔을 내려놓았죠. 그러자 첫 모금 때보다 더 못 드셨는데 괜찮으십니까?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그 술잔은 평범한 거인들도 3모금엔 다 마십니다 라며 우트가르드 로키가 말했고 토르는 다시 잔을 들어 자신의 한계치까지 들이킵니다. 하지만 술은 아주 조금 줄어들었을 뿐 사실상 새 술잔과 다름없었죠. 이에 우트가르드 로키는 이쯤 되면 당신의 힘도 허풍이 아닐까 싶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토르는 방방 뛰며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우트가르드 로키는 우리 거인들은 저기 있는 고양이를 들어올려 묘기를 부리곤 하는데 묘기까지는 아니어도 좋으니 고양이는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주변 거인들은 낄낄거리며 비웃기 시작했고 토르는 성큼성큼 고양이에게 다가가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힘센 토르가 온 힘을 다해 들어올려도 고양이는 허리만 휠 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 생각한 토르. 이에 충격을 넘어 빡칠 대로 빡친 토르는 그래 나를 애송이라 불러도 좋다 이거야. 하지만 싫은 만큼은 정말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라며 소리쳤죠. 그러자 우트가르드 로키는 여기 있는 거인들이 자네랑 싸우면 양악 수준이니 누가 가서 우리 어머니 엘리를 불러오거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얼마 뒤 웬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게임 시작! 토르는 엘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고양이와 달랐고 아예 꼼짝도 안 했죠. 그렇게 토르가 아둥바둥하는 사이 엘리는 토르의 허리춤을 꽉 쥐고는 살며시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그 힘센 토르가 반항 한번 하지 못한 채 한쪽 무릎을 꿇었죠. 아무리 우트가르드 거인들이 강하고 똑똑하다지만 할머니 거인에게 밀리는 상황에 토르는 아스가르드의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트가르드 로키는 볼 건 다 봤다며 시합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토르 일행에게 제공해줬죠. 그렇게 다음날 우트가르드 로키의 배웅을 받으며 성벽을 나올 때쯤 이제 슬슬 말씀드려야겠군요. 여러분들은 그날 저녁을 못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는 음식 보따리의 끈을 쇠줄로 단단히 묶었으니까요. 그리고 토르, 당신은 저를 3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 일격을 한 번이라도 맞았더라면 저는 여기에 없었겠죠. 때문에 저는 마법을 썼고 그 결과 당신은 3번 모두 산을 내리쳤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먼 산을 가리켰는데 그 산에는 깊이가 서로 다른 3개의 골짜기가 파여 있었죠. 그리고는 토르를 이기고 거인들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로키의 먹는 속도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키의 상대 로기는 불 그 자체였기에 로키는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TRP와의 경주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TRP의 상대 후기는 내 생각 그 자체였기에 TRP는 이길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반환점을 돌았다 생각하고 골이 냈다 생각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토르, 당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신이 마신 그 술잔은 사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다로 가보면 당신이 얼마나 많이 마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참고로 당신이 들어올린 그 고양이는 사실 그 바다 속에 살던 요르문간드요. 바다를 감싸고도 남는 그 거대한 요르문간드를 들어올리는 모습에 저는 두 눈을 의심했죠. 게다가 그 고양이의 한쪽 발을 들어올리는 모습에 주변 거인들마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과 씨름했던 노파 엘리는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인데 당신은 그러한 세월 앞에 한쪽 무릎밖에 꿇지 않았으니 이에 겁먹고 시합을 중지시킨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토르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분노를 느꼈고 뚝배기를 깨부수기 위해 멸니를 고쳐잡고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순간 우트가르드 로켓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또한 우트가르드 성체도 사라져 토르 일행의 눈앞엔 광활한 평야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경험. 비록 아스가르드로 돌아온 토르였지만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았고 그날 느낀 걱정 또한 잊혀지지 않았죠. 신을 위협하는 존재.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르와 로키의 무사기한을 환영하는 파티. 그런데 대체 얼마나 술을 퍼마신 건지 술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에 신들은 술을 잘 빚기로 소문난 바다의 신 아에기르에게 찾아가 술이 떨어졌는데 술 좀 만들어 주셔 라며 건방지게 말했죠. 갑자기 집에 취객들이 찾아와 술을 가져오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에 화가 난 아에기르는 야 이 신놈들아 라고 말하고 싶음을 꾹 참곤 술은 언제든 빚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술을 담을 독이 없네요. 그 독을 먼저 구해주시죠 라며 응수했죠. 모든 신들이 먹을 만큼의 큰 독. 신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만한 독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과 전쟁의 신이자 펜릴에게 손을 뜯긴 외파리 티르가 나타나 자신의 아버지인 히미르에게 그러한 독이 있다고 말했죠. 그렇게 티르와 토르는 히미르의 저택으로 찾아갑니다. 참고로 거인들에게 토르는 살인귀 그 자체였기에 토르는 자신을 베우르라고 소개했고 티르의 엄마는 내 남편 히미르는 성질이 고약한데 혹시 모르니 저기 독 밑에 숨어있으렴 라고 말했죠. 그렇게 얼마 안가 손님이 왔다는 소식에 히미르는 티르와 베우르를 째려보기 시작했는데 그 눈빛 때문에 술독을 받치고 있던 대들보가 무너져 술독들이 떨어지고 깨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술독 중 단 하나만 유일하게 깨지지 않았고 티르와 베우르는 그것이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술독임을 깨달았죠. 그렇게 저녁 시간. 비록 구두쇠로 유명한 히미르였지만 그래도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그는 황소 3마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토르는 이 중 2마리를 먹어버리죠. 이에 화가 난 히미르는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만약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싶다면 낚시든 사냥이든 뭐든 먹을 것 좀 구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가시겠소? 라고 물었고 이에 베우르는 그럼 낚시를 하러 같이 가시죠. 미끼부터 구해볼까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미끼를 구하고자 히미르와 베우르는 목장으로 향했고 히미르는 저기 있는 소독이면 되겠군. 아마 자네 미끼로는 저게 딱일 게야 라며 베우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베우르는 마침 풀을 뜯어먹고 있던 빛나는 검은 소 히민료트에게 다가가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미끼는 구했는데 너는? 라고 말했죠. 참고로 히민료트는 히미르가 너무나도 아끼는 소였습니다. 때문에 히민료트를 죽여 미끼를 쓰려던 베우르를 진심으로 죽이고 싶었죠. 그렇게 히미르와 베우르는 단 둘이 배낚시를 떠납니다. 미끼를 던진 지 얼마나 됐을까 히미르의 낚싯대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고래 2마리가 끌려 올라옵니다. 자신은 고래를 잡았는데 너는 뭐 했냐며 분명 히미르가 눈치 줄 상황. 이에 토르는 빛나는 검은소 히민료트를 미끼로 꽂고 온 낚싯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래 2마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파도가 치고 굉음이 들렸고 토르가 있는 힘껏 낚싯줄을 끌어올린 그 순간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초거대 뱀 요르문간드가 끌려오는데